백신들이 보급된 이후 2학기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 때 과연 우리 교육은 2년 전 시기 2019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저 오늘 백신 주사 맞고 왔습니다. 얀센 주사 맞고 왔는데 1회만 맞으면 된다고 해요. 간편한데 제가 오후 2시쯤 주사를 맞았는데 지금 이제 한 11시 정도 되는데 시간이 한 9시간 정도 경과했습니다. 1시간쯤 전에 제가 통화하면서 아내에게 괜찮은 것 같다, 별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약간 몸에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기 몸살의 초기 증상이 좀 오는 것 같고 또 이제 목이 붓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것 중에 부작용을 아마 저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아마 경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왠지 내일은 영상을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을 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신 주사 맞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대치동에서 지금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원격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모두 경험하는 관점에서 과연 코로나 이후 특히 백신이 보급되고 확산된 이후에 교육은 과연 어떻게 변화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변화할 것이냐 아니면 예전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놓고 저는 변화한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사실 1년 반 가까이, 올해 말까지 본다면 거의 2년 가까이의 시간일 텐데 사실 이 시간은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최근에 고3들을 만나면서 얼마 전 6월 모의고사가 있었죠. 고3들이 국어 모의고사 보고 어떻게 국어 공부하고 있는지 상황들을 확인하면서 좀 놀란 게 있었는데 고3이고 시험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기출을 충분히 공부한 친구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5개년은 차치하고 3개년 기출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를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거는 수능 기출이다. 당연한 만고불변의 진리 같잖아요. 근데 우리 현재 고3 학생들한테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능 시험이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의 변화 경향들, 특히나 이제 사설 모의고사보다는 평가원에서 출제하거나 수능 시험에서 치러졌던 실제 시험을 제대로 공부해본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코로나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는 왜 나타나느냐? 바로 경험의 문제인데요. 내가 어떤 학창시절, 어떤 공부 방법, 어떠한 문화를 경험했는지, 학습하고 공부하는 문화를 경험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텐데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고2부터 고3까지 2개년을 연속으로 맞았어요. 작년에 고3들은 차라리 나았습니다. 왜? 고2까지는 기본 틀 다 만들었고요. 고3에는 달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근데 지금 고3은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고3들 챙기느라 고2들 놓치고 있었죠. 그 사이에 어쩌면 방치되고 방임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고3이 됐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뭘 공부해야 될지, 심지어는 왜 공부해야 될지 아무것도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뒤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크게 변했다. 초등학생, 중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볼까요? 1학년 때 온라인 등교했어요. 등교도 늦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됐는데 어쩌면 그 친구들에게 학교는 줌으로 인식되는 공간일 수도 있겠죠. 또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시험 한번 본 적 없던 학생들이 중2를 거쳐 지금 중3이 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 역시 원래도 공부 안 하는 중학생이지만 더더욱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지어는 기초적으로 배워야 되는 국영수 또 주요 과목의 기초학습적 개념도 충분히 습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학년 혹은 입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의 영역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간의 경험이 앞으로 만들어낼 새로운 방향의 어떤 흐름, 아이들이 이처럼 공부를 안 했는가 걱정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 경험이 그냥 경험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경험을 했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관성입니다. 습관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던 하나의 흐름을 바꿔놓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온라인 교육 아니면 비대면 교육과 같은 하나의 흐름을 이미 경험해버린 친구들, 예를 들면
집에서 교육을 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편하잖아요. 오고 가고 길에서 시간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따라서 어떤 편의성, 자기가 좋아하고 편리하다라고 느끼는 교육의 경험, 혹은 어떠한 특정 방향으로 이미 선택했던 경로에 대한 의존성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유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집체학습에서 개별학습으로 전환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관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관성이라는 건 뭐냐?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관리해 줬어요. 학교가 나를 관리해 주고 학원이 나를 관리해 주고 그 관리를 받아갔던 관성이 이제는 스스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가족 내에서 관성이 새롭게 형성되었는데, 관리의 주체가 누구이냐를 초점으로 둔다면 과거에는 누군가로부터 관리되어졌던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스케줄을 짜는 관성. 자, 그래서 아마 코로나 시기를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쓰셨던 분들은 기존의 커리큘럼이나 집체식 학습의 표준화된 기준 교육 방식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학습들, 수준별 학습이나 맞춤형 학습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뭔가 남들이 해주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관리해가는 포인트를 놓친 채 약간 흐지부지 되거나 동기부여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습관이 이미 형성이 되어버린 친구들에게는 관성이 굉장히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고치는, 이미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관성을 다시 되바꾸는 것.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던 친구들에게 오프라인으로 가야 한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데? 예전엔 안 갔으니까. 자, 그래서 예전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 이미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로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러한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 추가해보자면 인구 감소. 자, 수험생이 줄어들고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이러한 하나의 추세, 우리가 바꿀 수 없겠죠. 관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정해진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은 아마 백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그 방향을 짐작하는 것이 전 좋을 것이다. 마지막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부분은 서로 엇갈리는 평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소통의 단절. 대치동에서는 원래 입시 설명회, 교육 설명회 등이 학부모님들이 교육 정보를 얻으시는 아주 중요한 채널이었어요. 최근에는 그걸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하면서 많은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를 하고 있지만 모든 정보를 온라인에 다 그대로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겼고, 또 그런 현장에서 어머님들끼리 주고받는 어떤 개인적인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쉽게 얻기가 어려워진 상황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훨씬 더 열린 기회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유튜브죠. 저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학부모님들, 교육 관계자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분명히 식견 시야가 넓어진 면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통이 어떤 의미로는 축소된 듯하나 어떤 의미로는 확대됐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순기능이 더 클 거라고 기대합니다. 백신들이 보급된 이후 2학기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 때 과연 우리 교육은 2년 전 시기 2019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저같이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시 회귀되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들은 예전에 오프라인 시기만을 경험했던 친구들은 더 이상 아닐 겁니다. 전혀 다른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부모님들도 변했고 교육의 환경 상황도 바뀌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경험, 그리고 관성,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의 교육계는 더 많이 변화할 것이다. 온라인만 강화된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융합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교육으로 변화할 것이고, 또 그렇게 이미 변화해 있는 아이들을 만날 준비들을 교육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길고 긴 부작용의 밤으로 들어갈 텐데 타이레놀 먹으면서 잘 견뎠으면 하고요. 구독자 1000명이 모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고요. 구독해 주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교육에 대한, 논술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또 경험, 생각들을 가지고서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영상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